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원을 연결해서 쟁점 법안인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처리에 합의한 배경과 앞으로 여야 협상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모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대북 제재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이 원샷법이라고 하죠.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이것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고요. 네. 또 북한인권법도 상당 부분 이견을 해소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결정 내리게 된 배경 어떤 건가요? 네, 이 원샷법이라고 하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 당이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앞두고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기 정책위 의장이 전격적으로 수용 의사를 발표를 했죠. 네. 이것이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 상임위 논의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서 그동안 이견들을 계속 좁혀오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단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양보를 해왔었습니다. 네. 왔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쟁점이라고 하는 이 법 적용의 범위 문제를 가지고 거의 의견을 좁힌 부분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 법과 함께 우리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은 중소기업 그 적합 업종에 관련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그 촉진 특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것을 같이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연계해 왔는데요. 아마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 부분을 합의해 줌으로써 이 우리가 주장한 이 법도 역시 잘 합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 25일 날 이 관련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산업위와 그 법안 소위 전체 회의를 소집하는 단계까지 이제 진전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서로 많은 의견을 좁혀온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지금 의원님은 이제 차근차근 풀어온 결과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여당은 여전히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연결해 보니까요. 네. 이 원샷법 처리에 갑자기 합의한 것만 보아도 이미 법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야당이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네. 여론이 악화되니까 갑자기 합의한 것도 이상하다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여당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김용남 원내대변인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야당이 양보를 해왔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저희 당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그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다가요. 네. 이것을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으로 저희가 양보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1단계 양보를 했죠. 네. 두 번째, 그래도 정부가 조선이나 석유화학, 철강 이런 부분은 너무 어렵다. 이 부분은 그 법 적용의 범위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저희가 그것도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환경노동위원회의 그 법안 소위 심사위원회에서요. 여야 간에 합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지시를 받았는지 여당이 이 합의 사항을 걷어찬 것입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근데 네. 그것이 갑자기 저희가 법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야당이 알고 있었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여론이 악화됐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저희가 그 양보를 해왔고 여야 간의 합의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당의 겁으로 이것이 틀어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대중소기업 상생법이라고 하는 저희 요구사항과 연결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야당을 여당이 격려는 못할망정, 고맙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비아냥거려서야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박을 해주셨고요. 자, 이종걸 원내대표가요. 이번 주말에도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노동개혁법 또 테러방지법 이런 쟁점 법안들 이견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견을 좁히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거기에다 지금 한국노총이 좀 노사정 파기 선언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대통령님께서는 이 민생입법 소위 그 처리 촉구하시면서 서명까지 하시고요. 지금 전국에 뭐 경로당에 지금 서명 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죽하면 이러겠냐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거꾸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야당이 발목 잡기 정당이라고 하는 그 욕을 먹으면서까지 오죽하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라고 하는 것을 역지사지로 좀 봐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 야당이 이 법을 다 반대해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경제활성화법이 30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님께서 이 오죽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안타까움이 성립이 되려면요. 이 30개 중에 5개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고 25개가 처리가 안 돼. 그 정도는 돼야 대통령님의 오죽하면이라고 하는 답답한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30가지 경제활성화법 중에 이미 27가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야당에게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법을 말씀하시니까요. 원래는 노동 5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기간제법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할 테니 네. 파견법을 포함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말씀인 것이요. 네. 이것을 하나를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파견법과 기간제법은요, 똑같이 이것이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서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를 빼고 하나를 넣자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본질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저희 당은 입장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 노동 5법에서요. 3가지는 처리를 해드릴 수 있다. 네. 그러나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워낙에 이것이 악법 중에 악법으로 워낙 그 반대가 심한 법이고요. 네. 정말 서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집권 여당이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하시겠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통령님 말씀대로 좀 논의를 더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하고 네. 3가지를 먼저 분리 처리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테러 방지법은요. 이것이 좀 더 후퇴를 했어요. 네. 이 쟁점은 아시다시피 그 무차별적인 국민 감시 통제권 이것을 국정원에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정원의 개혁이나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의심 가는 국민들에게 가서 그런 어떤 감시라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네. 것들이 아직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좀 잘 협상이 돼서 네. 절충안이 합의가 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예. 자, 다른 이슈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네. 선진화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이런 이제 순차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선진화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요 여러 가지 그 고통들 위에 많은 인내들이 필요한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네. 그것이 모든 세계의 선진 국가들이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선비, 훌륭한 선비는 붓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선진화법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야 협상의 정치력 부재, 협상력 부재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애초에 이것은 정말 폭력국회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국회를 없애기 위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만들었고 지금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운용하는 국회 자체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요. 이 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선진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여야 정치력을 높여갈 것인지 그런 부분부터 서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노력부터 해야 하지 이 자체를 가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법보다는 사람의 문제다. 이 정치력을 높여야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네. 자, 당내 문제 여쭤볼게요. 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구성이 공식 의결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네, 16명 이 선대위원이 확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총선 치르실 예정입니까? 글쎄요. 저희가 그 집권 여당이 그 민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처참하게 심각한데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이것이 마치
국회 탓인 양, 국회에서 특히 야당 탓처럼 그렇게 남 탓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절망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일 야당으로서 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네.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대표의 그 새로운 인재의 영입과 김종인 선대위원장 경제민주화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박영선 원내대표까지 잔류를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대한정당으로서의 정말 정책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그렇게 실력 있는 분들로 이 선대위가 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못하고 실망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얻어감으로써 이번 총선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통해서 그렇게 총선에 임하고자 합니다. 네. 자, 선대위 안에 비대위가 꾸려지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문재인 대표 사퇴 임박했나요? 아마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의 그 사퇴 이런 것들이 우리 통합과 그 야권 연대나 뭐 이런 것들에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훌륭한 그런 씨앗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선대위는 아마 비대위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다음 주에는 중앙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그 최고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선대위에 이양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대위가 총선 시기에 선거를 지휘하면서 당을 이끄는 비대위 역할을 겸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선대위 활동을 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더 유능한 경제정당이고 안보정당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이다라고 하는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